목패신공의 전설 3화. 단소우는 오늘도 산에 오르고 있다. 팽가가 덫을 놓은 곳에 가서 뭐가 걸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지난번에 확인하러 왔을 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었다. 오늘은 뭐가 있으려나? 어제 꿈을 생각해보면 빙글에 웃음이 나온다. 어제는 작대기를 300번이나 휘둘렀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팔이 뻐근하다. 300번을 다 휘두르고 노인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을 때의 편안함과 온화함은 소운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마약과 같이 매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첫 번째 덫에 도착했다. 이곳은 토끼가 자주 다니는 길목이다. 토끼 올무를 설치해놨다. 토끼 올무는 길목 양쪽에 길이 2자나 2자반의 말뚝을 받고 이 위에 지름 반자 정도 되는 칡넝쿨로 만든 올무 3개를 고정한 나무 토막을 얹어 놓는다.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길목 좌우 양쪽에 나무를 촘촘하게 박아 넣어 토끼가 옆으로 빠지지 않고 말뚝 쪽으로 가도록 유인해 놓으면 된다. 올무는 칡넝쿨로 동그랗게 원처럼 만든 것으로 토끼의 목을 걸 수 있는 것이다. 힘을 쓰고 도망가려고 할수록 목을 단단히 조이게끔 했다. 이 올무를 고정한 나무 토막이 사라졌다. 걸렸다! 손에 들고 있는 작대기를 2손으로 쥐고 토끼를 찾았다. 도망가더라도 멀리 못 간다. 올무와 연결된 나무 토막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올무에 연결된 긴 나무 토막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 풀뿌리나 다른 나무에 걸려 더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기 있다! 튼실한 놈 한 마리가 올무에 연결된 나무 토막을 끌고 가고 있다. 달려가서 토끼의 귀를 잡아들어 올렸다. 묵직하다. 가지고 있던 칼로 멱을 땄다. 첫 번째 덫인데도 하나 걸렸다. 한 마리만 더 걸리면 좋겠다. 토끼의 숨이 끊어졌다. 올무를 벗겨내고 토끼는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올무와 연결된 나무 토막은 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덫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가서 나무 토막을 말뚝 위에 올려놓고 올무의 모양을 잘 잡아줬다. 올무의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끼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간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덫에는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5번째 덫에는 바라던 토끼가 한 마리 걸려 있었다. 이 토끼도 멱을 따서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덫을 다시 잘 설치해 놓고 마을로 내려왔다. 토끼를 망태기에서 꺼내 바닥에 널어놨다. 저녁에 손질할 거다.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갔다. 가까운 곳으로 갔다. 소은이보다 3배는 큰 나무 앞에 섰다. 나무의 굵기는 반자 정도 됐다. 나무 밑동을 도끼로 내리찍었다. 쿵! 쿵! 도끼가 잘 드네? 쿵! 쿵! 10번 만에 나무가 쓰러졌다. 지난번 비슷한 나무를 찍을 때는 20번 만에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오늘은 10번 만에 쓰러뜨렸다. 이상하네. 소우는 잔가지를 쳐내면서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과는 달랐다. 계속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일단 나무를 가지고 내려가야 한다. 힘에 벅찬 일을 할 때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소우는 힘든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힘쓰는 것을 좋아했다. 멀리 안 갔기에 반각 정도 시간이 걸려 집에까지 나무를 끌고 왔다. 가지를 쳐서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쌓았다. 이제 줄기를 같은 길이로 잘랐다. 항상 이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훨씬 빨리 자를 수 있었다.
이번에도 8뭉치로 잘랐다. 이걸 길이 방향으로 내토막을 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었다. 한 번의 도끼질에 나무가 쫙쫙 갈라졌다. 거참 신기하게 잘 되네. 도끼가 날이 잘 섰나? 평상시에 하던 나무 일을 절반 정도 되는 시간에 할 수 있었고 힘도 덜 들었다. 해질녘에야 마칠 줄 알았던 나무 일이 좀 더 일찍 끝났다. 개울에 가서 씻고 물을 길어왔다. 오늘은 개똥이를 만나지 않았다. 저녁을 지었다. 내일 점심 먹을 것까지 해버렸다. 그리고는 토끼를 손질했다. 토끼 가죽을 솜씨 있게 벗겨냈다. 소은이 자신이 생각해도 토끼 가죽을 잘 벗겼다. 그리고 토끼 고기를 얇게 잘 점여서 잘랐다. 토끼 가죽과 토끼 고기를 잘 마르게 널어놓고는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했던 도끼질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래도 꿈에 작대기를 휘두른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전과 달리 도끼질할 때 도끼에 힘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았다. 도끼가 새 것도 아니고 도끼날을 새로 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도끼질이 잘 될 이유가 없다. 꿈에서 작대기를 휘두른 것과 노인이 등을 쓰다듬어 준 것, 그 외에는 이유가 없었다. 소은은 기분이 좋았다. 꿈에서 작대기를 휘두르면 땀도 나지 않고 힘도 들지 않았다. 그 다음날 뻐근하기는 해도. 가만, 꿈에서 작대기를 휘둘렀는데. 꿈에서 아주 힘을 많이 주면 그 다음날 뻐근할 때도 있었다. 한 번씩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그 다음날에 뻐근한 것도 같았다. 아, 그게 운동이 되는구나. 소은은 혼자 있을 때는 혼잣말을 하곤 했다. 심심하니까. 특히 요 며칠처럼 팽가가 같이 있지 않을 때는 혼잣말을 많이 했다. 짚을 정리하고 누웠다. 누워서 목패를 손에 쥐고 살살 쓰다듬었다. 팽가가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팽가는 소은이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다. 굳이 들어가 자지 않아도 된다. 소은이 잠이 들자 목패에서 은은한 빛이 나더니 소은에게 스며들었다. 노인이 웃었다. 소은도 웃었다. 노인이 작대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소은도 작대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노인이 웃어줄 거로 생각하고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이 웃지 않았다. 고개를 가로젓는다. 노인이 왜 안 웃지? 노인이 다시 작대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그런데 조금 틀렸다. 전에는 그냥 선체로 작대기를 내리쳤는데 이번에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작대기를 내리친다. 소은도 따라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작대기를 내리쳤다. 노인이 다시 한번 작대기를 내리쳤다. 아, 한 발을 크게 내미는구나. 소은도 따라서 한 발자국 크게 내밀며 작대기를 내리쳤다. 그제야 노인이 환하게 웃는다. 소은도 웃었다. 노인이 다시 한번 휘둘렀고 소은이 따라했다. 노인이 환하게 웃는다. 소은이 한 걸음 크게 내밀며 작대기를 내리쳤다. 300번을 내리쳤다. 노인이 계속하라고 손짓을 했다. 그래서 400번을 내리쳤다. 노인이 환하게 웃었다. 소은도 환하게 웃었다. 노인이 소은의 등을 부드럽게 만져줬다. 소은은 기분이 좋았다. 400번이나 작대기를 휘둘러 힘들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은 약초를 캐러 가기로 했다. 아침을 먹고 약초 망태기에 점심 먹을 것까지 집어넣고는 집을 나섰다.
작대기를 들고 산을 올랐다. 오늘은 평소에 다니던 곳보다 조금 더 멀리 가보려고 한다. 그냥 그렇게 여유를 부려보고 싶었다. 나무가 더 크고 울창하다. 햇빛이 잘 드는 곳과 울창한 나무에 가려져 햇빛이 가려지는 곳이 바로 같이 있다. 산비탈 경사도 좋고. 오늘 약초 좀 캐겠는데? 은근히 기대가 생기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훑어봤다. 좋다. 먼저 햇빛이 많이 들지 않게 생긴 곳으로 갔다. 무슨 약초가 있는지를 보면서 보이는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약초가 종류별로 많이 있었다. 어? 이거 혹시 산삼 아니야? 한 개의 긴 줄기 위에 빨간 열매가 소담스럽게 맺혀 있고 잎줄기 하나당 5장의 잎이 달려 있다. 그런 잎줄기가 4개가 있다. 산삼 맞나? 일단 외치고 봐야겠다. 신봤다! 땅을 넓고 깊게 팠다. 산삼은 잔뿌리를 잘 파내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넓고 깊게 팠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해서 흙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맞다. 산삼이 맞다. 뇌두를 거쳐 약통이라고 부르는 산삼의 몸통. 소우는 신이 났다. 이걸 가져다가 팽가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겠지. 그 생각을 하니 시무룩해졌다. 팽가가 정말 아빠였다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아니, 팽가는 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 마을에서 산삼을 캔 집이 있었다. 며칠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큰돈에 산삼을 팔고 이사하였다고 했다. 팽가도 이사할지도 모른다. 아마 혼자 가려고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산삼을 팽가에게 주기 싫어졌다. 그냥 내가 먹어야겠다. 일단은 망태기에 넣었다. 아야! 산삼을 캤다고 너무 흥분했었다. 주위를 살피는 것을 깜빡했다. 원래 산삼 옆에는 뱀이 많다고 했는데 왼발 엄지발가락에 뱀이 한 마리 달려있다. 한자 정도 되는 작고 얇은 뱀이었다. 잽싸게 놈의 목을 잡았다. 생각할 틈이 없다. 호미로 놈의 머리를 끊어버렸다. 발가락에서 놈의 머리를 떼어냈다. 그때까지 놈의 어금니가 발가락에 박혀 있었다. 뱀에 물렸다. 먼저 칼로 물린 곳을 십자로 뱉다. 앉아서 입으로 발가락을 빨았다. 입에 피가 빨려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퇴! 시커먼 피가 나온다. 또 빨아서 뱉었다. 더 이상 시커먼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빨아내서 뱉었다. 빨간 피가 나올 때까지 빨아냈다. 핑! 하지만 어지러운 것이 느껴졌다.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전에도 산삼을 캐러 갔다가 뱀에 물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죽었다. 주위에서 누군가 얘기했다. 에휴, 그 뱀과 산삼을 같이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마침 그 얘기가 기억났다. 살아야 하는 게 먼저다. 목이 잘린 뱀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씹어 먹었다. 목이 마르다. 망태기에서 산삼을 꺼내 우걱우걱 씹어 먹었다. 입에서 청량함이 돌았다. 그 청량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산삼의 기운과 뱀의 독이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는지 아랫배가 꾸르륵거리고 난리가 났다. 한참이 지나고 뱃속이 진정되자 온몸의 힘을 다 써버려서인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
옷옷에 잘 넣어둔 목패에서 은은한 빛이 나더니 소운의 몸에 빨려 들어갔다. 노인이 나왔다. 소운은 누워 있었다. 노인이 소운 앞에 서서 팔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두 손을 몸 앞으로 모았다. 그러더니 손목을 돌리며 두 손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두 손바닥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쭉 펴서 소운의 상체 여기저기를 쿡쿡 찔렀다. 이어서 하체의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찔러댄 곳을 따라서 청량함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뱀에게 물린 곳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몸이 가벼워졌다. 눈이 떠졌다. 노인을 본 것이 꿈인 것을 깨달았다. 발가락 있는 곳이 축축해서 쳐다보니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아까 검은 피는 다 빨아서 뱉었다고 생각했는데 검은 피가 또 많이 흘러나와 있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보니 가뿐했다.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해보고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해봤다. 그 자리에서 깡총깡총 뛰어보기도 했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 꿈속의 노인이 나를 살렸나 봐. 소운은 목패를 꺼내서 앞에 놓고 하염없이 절을 냈다.